안녕하세요. 달빛달 유진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페퍼민트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 친구들에게 추천하고요.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또 선생님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또 세상 또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이런 삶도 있구나 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안이라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나옵니다. 시안이는 여기 책에서는 그 코로나가 프록시모 감염병, 프록시모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그려지는데 6년 전에 엄마가 그 감염병에 걸리게 되면서 뇌에 손상을 입고 식물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안이네는 아빠랑 엄마랑 또 간병사인 최 선생님이 이렇게 3교대를 하면서 지난 6년간이 식물인간인 엄마를 돌보면서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책은 시안과 혜원이라는 서술자가 각각 번갈아 가면서 서술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혜원이는 누구냐라면 시안이와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예요. 같은 아파트에서 진짜 엄마들끼리 언니 동생 하면서 가족들끼리도 너무 친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 혜원이 엄마가 미국의 여동생 결혼식에 갔다가 그 감염병을 걸린지 모르고 이제 귀국을 한 거죠. 그러다가 당연히 가까이 지내던 이 시안이 가족에게 아마 옮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걸린 거고, 혜원이네 가족이 바이러스를 퍼뜨린 첫 번째 근원지가 되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고 이렇게 퍼지면서 혜원이네는 진짜 도망치듯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현재는 서울로 올라온 상황이에요. 이제 이 6년의 공백 기간 동안 시안이네와 혜원이네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혜원이네는 그냥 다시 이제 일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혜원이는 이름을 지원으로 바꾼 채로 이제 과거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지운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우연히 시안이가 그 지원이의 오빠인 혜일이를 병원에서 만나게 되고, 시안이와 혜원이 만나게 되는 거죠. 선생님 편의상 혜원이라고 계속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만나게 된 이 둘은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반가우면서도 혜원 입장에서 뭔가 껄끄럽고, 시안이는 뭔가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반갑기도 하면서도 또 그런 거예요. 시안이에게 혜원이는 진짜 좀 너무 이상한 감정을 갖게 하는 친구인 거예요. 너무나 진짜 형제처럼, 둘도 없는 친구처럼, 영혼의 단짠처럼 정말 친했던 친구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친구네로 인해서 엄마가 아프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지금 일상이 다 망가졌는데 혜원이는 너무나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혜원이네 집은 너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안이의 마음에는 이게 정말 혜원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그 부분을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안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 것 같아요. 근데 또 혜원이는 혜원이대로 이 사실을 또 몰랐어요. 그 이모가 아프다는 사실. 그리고 이모가 아팠지만 다 나았다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혜원이는. 엄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른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를 이 친구들은 전혀 모른 채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시안이한테는 또 나름 또 이 혜원이가 일상의 도피처가 되어줍니다. 왜냐면 시안이는 사실 엄마를 돌보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적인 삶은 제대로 유지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좀 늘 피곤하고, 학교에서 친구들한테도 좀 까칠하게 대하고, 약간 학교에서는 약간 아웃사이더? 이런 식으로 친구도 없이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는 거죠. 막연하게 뭐 그냥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긴 하지만 사실 시안이에게는 어떤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혜원이를 만나는 순간만큼은 정말 자기가 평범한 고등학생이 된 것처럼 즐거운 거예요. 선생님은 시안이에게 혜원이의 존재가 페퍼민트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뭔가 칙칙한 나의 삶을 조금 산뜻하게 해주면서도 그 페퍼민트 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그걸 거슬려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민트 초코 맛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근데 혜원이도 시안이가 껄끄러우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단짝이었잖아요. 그리고 혜원이는 사실 과거의 어떤 그 진실을 잘 모르니까 다시 만나서 시안이가 너무 좋아서 시안이가 뭔가 조금 자기한테
일방적으로 좀 이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그냥 참으면서 같이 둘이는 계속 잘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시안이가 그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혜원이가 전혀 몰랐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엄마의 그런 진실을 알려주고 자기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 엄마가 이렇게라도 있는 게 좋으면서도 엄마가 만약에 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기는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을 혜원이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너가 나 대신 엄마 산소 마스크를 떼라 이렇게. 근데 혜원이는 시안이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이게 작가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혜원이의 엄마는 혜원이가 시안이를 만나는 걸 못마땅해 합니다. 우리 집은 그 집에 할 만큼 다 했어. 보상할 만큼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혜연이는 엄마의 그 말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엄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시안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을 해주겠다라고 시안이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선생님 이게 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내가 일부러 한 일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고 그 일을 그냥 단순히 금전거래, 보상 차원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어떤 고통이 부채의식을 덜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연대의식을 가지고 서로 그 마음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라는 거를 작가님은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페퍼민트는 아마 시안이에게도 혜원이가 페퍼민트 같은 존재였을 것이고 혜원이에게도 시안이가 아마 페퍼민트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정말 어려운 우정 이야기였고 책의 말미에 뭐 엄마가 갑자기 정말 기적적으로 깨어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안이의 삶이 그래도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을 정말 작은 희망을 품으면서 책을 덮게 되었는데요. 어려운 책이지만 선생님이 느꼈던 것처럼 정말 책을 통해서 정말 전혀 알지 못했던 내가 정말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일이지만 진짜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일은 나랑 관련이 없어. 나한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드는 생각은 아 진짜 그런 생각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구나. 그리고 너무 어린 생각들이고 세상은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선생님은 조금씩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유인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